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10월달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개띠분들은 총명하고 이지적으로 자존심과 책임감이 강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친절하고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그런 성향도 가진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자, 이번에는 2020년 10월달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10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화개살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토의 기운이라 가지고 감추거나 저장하는 역할이 기본인 그런 성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지 않는 일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실속 있는 것들만 챙겨가지고 보관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기존 일을 유지하거나 마무리하는 것이 다소 유리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로 다음을 위한 다소간의 좀 휴식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종교나 철학, 교육, 출판, 문화 이런 것들처럼 다소 정적이고 지적인 일에 관심도 많고 능률도 오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화개살은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기도 하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고요. 배우자나 연인 사이 아니면 친구 사이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2020년 10월달 한 달 동안 병술월이죠. 병술월 한 달 동안에 개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3세, 63세 되시는 분들 무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계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다음을 위한 다소간의 준비가 좀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나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하던 일이 좀 위축되고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묘지 운에서는 수승의 기본으로 차분히 기다리시는 시에도 좀 필요한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견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에게 뜻하지 않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돌보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세, 75세 되시는 분들 병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계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묘지인데 천지동이 함께하네요. 천지동 같은 경우에는 천간과 지지가 월주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병화가 똑같죠, 천간이. 그 다음에 지지도 이렇게 술토로 똑같습니다. 천간과 지지가 똑같은 이런 운에서는 진짜와 가짜에 대한 시비도 생길 수 있고 가까운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는 유혹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뜻하지 않는 경쟁자가 나타나 가지고 곤란한 지경을 맞기도 하는 그런 운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12운성은 묘지에 속합니다.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다음을 위해서 조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하시던 일이나 사업은 좀 접어두고 마무리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겠고 수승의 기분으로 다음을 위해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식신이 묘지에 속합니다. 이렇게 식신이 묘지에 속할 때는 재물운에 부침이 좀 많아 가지고 열심히 일해도 돈이 잘 모이지 않는 그런 운세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27세, 87세 되시는 분들 갑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계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일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성과도 나타나고 다소간의 행운도 따르는 좋은 기운이지만은 그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때로는 희망에만 머물 수 있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양지에 속할 때는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다소 정신적인 부분에서 능력이나 두각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재성이 양지에 속하죠. 이렇게 재성이 양지에 속할 때는 열심히 일해도 재물에 모아지는 것이 별로 크지 않는 그런 시기니까 차분히 노력하는 그런 인내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세, 99세 되시는 분들 임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계에 해당하십니다. 자, 천간이 충이 오고 관대지에 속하죠. 천간충을 보시면은 임수하고 여기 병화가 이렇게 병임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충이 되는 이런 시기에는 그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기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12운성으로는 관대지에 속하죠.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 노련미가 다소 좀 부족한 면은 있으나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그런 운세를 가지고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기운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세가 되기도 하겠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줄을 잇는 그런 시기이지만은 자신의 그 자만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견을 무시하거나 경솔히 이 일을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관대지에서는 부부간에도 갈등과 불화가 좀 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볼 수 있겠죠. 자, 관성이 관대지에 속합니다. 이렇게 관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 취업운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겠고 때로는 승진이나 승급에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51세 되시는 분들 경술년에 태어나셨고 백세기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다소 약해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매사 그 융통성과 여유가 있는 그런 시기이지만은 하는 일에 조금씩 그 부침과 갈등도 생기고 직업상 애로도 따르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인성이 쇠지에 속하죠. 이렇게 인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조금 부침이 생길 수 있으니까 부동산 취득이나 자격증 취득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다음 달 정도로 미뤄 두시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2020년 10월달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 청색으로 된 이 부분은 운세가 길하면서도 강한 날이니까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은 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붉은색으로 된 이 부분은 운세가 좋지 않으면서도 강하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날,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일날 천살의 육형이고요. 그 다음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천살의 육형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거역하기 힘든 천재지변과 같은 운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이런 시기에는 순응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활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시기라 이렇게 천살 운에서는 독자적인 일이나 사업은 상당히 불리한 그런 운세가 되겠고, 더구나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홍수나 화재, 지진, 천재지변과 같은 이런 일들이나 가까운 사람과 이별수도 겪기도 하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주변의 그 사람들이 자신 하는 일을 일일이 가로막는 그런 사태도 생기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할 때는 자신의 건강에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일날 연살이 육합입니다. 그 다음에 15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자, 27일도 같은 연살의 육합이죠.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과 같은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와 애교의 상징이기도 해가지고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면 방송인이나 학원 강사 또는 영업직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는 하루가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시기이지만은 소비나 지출이 그에 맞먹게 크게 늘어나는 그런 시기니까 지출과 소비에 좀 균형을 맞추는 노력은 좀 필요하실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육합이 함께 하죠. 육합이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 기운이니까 이승간의 상당히 좋은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소개팅을 할 때 이런 날 잡아서 하시면은 운세의 도움도 받고 또 주변의 환경도 좋으니까 상당히 좋은 날이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이번에는 4일 날입니다. 월살의 충이고요. 그 다음에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월살의 충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마른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기운이 강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운세에서는 그 사업이나 추진하는 일에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다소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그런 운세가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보시면 충이 함께 하죠. 이렇게 그 월살에 충이 함께하는 이런 시기니까 이런 시기는 직장에서도 그 좌천이나 명퇴 등도 생길 수 있고 가정에서도 부부 간의 갈등이나 별거, 이별수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운세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편적으로 그 주변도 어수선하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스트레스가 크게 받는 날이니까 하루 보내시는데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한 그런 날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5일날입니다. 보시면은 망신살의 원진이 있고요. 17일도 같은 망신살의 원진이고 29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망신살은 그 명예나 체면이 다소 손상이 가기 쉬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 반대급부가 따르는 그런 운세라 가지고 재물복이 있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합니다. 이 원진살이 함께 하니까 주변에 원성이나 원망, 갈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생기기 쉬운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신살의 원진이 이렇게 오는 이런 시기에서는 사업의 부도나 재산상의 손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크게 그 체면이나 명예가 손상당할 수도 있겠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뇨기 계통의 질병이나 수술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부부간에도 원망이나 갈등 생기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6일날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30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자신이 최고가 돼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기운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서 자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은 타인의 간섭이나 통제는 상당히 꺼리는 기운이라 가지고 이런 운세에서는 프리랜서나 영업직이 상당히 유리한 직업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프로젝트에 가담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하지만은 자신의 주관이 너무 강해 가지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따르게 될 수도 있고 구설수나 금전 시비 또 건강 이상 이런 것들도 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보시면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합니다.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동료 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도 크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도 나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이번에는 7일날입니다. 반한살의 육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19일도 같은 기운이고 말일날인 31일도 역시 반한살의 육형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나 상사분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시기로 자신의 위치가 돈독해지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자영업보다는 비서나 참모 이런 역할처럼 다소 직장운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육형이 함께 하죠. 반한살의 육형이 함께 할 때는 현실에서 도피해 가지고 자연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기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반한살의 육형이 오는 때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건강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유념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일날입니다. 육해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에 21일도 같은 기운이죠. 자,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활인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활인업에 관련된 그런 업종으로는 침술업이나 한의학, 철학 이런 쪽에 심취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해살 운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가지고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가면서 기대해가지고 일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자적인 사업은 상당히 불리한 시기지만은 방합이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활인업에서 상당히 좀 크게 각광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겁살, 천살, 연살 이런 것들처럼 12신살이나 합충, 형, 원진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앞에서 일진이나 나이별 운세 보시다가 중간중간에 이 도표 참조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0년 10월달 한 달 동안에 개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